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큰 기대를 모은 불경 메가시티, 지방선거 이후에 좌초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사포커스인은 전문가분들과 이 문제 짚어봅니다.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원대 홍석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고정 패널이죠. 부경대 차정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좌초되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먼저 보죠. 차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메가시티와 불경특별연합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역시 들어본 적은 있다라고 하는 대답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40.2%로 높게 나왔는데 문제는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도 30.1%나 되니까 아직도 상당히 메가시티나 특별연합은 굉장히 이 인지도의 여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팽팽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 인지도가 적어도 50% 정도는 넘어서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령별로도 조금 또 보면 60세 이상의 연령이 특별히 좀 인지도가 높게 나왔고 다른 연령들은 되게 비슷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특징적인 조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 결과 설명해 주셨고요. 자, 지역 분위기가 과연 어떤가? 부산, 울산, 경남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같을 수도 있는데 먼저 우리 연구위원님. 들어본 수준이 한 4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는 수준까지 다 합쳐보니까 69.7%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사 결과는 지난번 불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에서 조사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1차 조사 때 보니까 60.9%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좀 더 올라간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간에 합동추진단에서 한 노력이라든지 시도 자치단체에서 노력한 결과가 조금은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좌초 분위기까지 이제 가게 된 과정에서도 어쨌든 들어서 알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좌초라고 설명하시고 계십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 창원을 비롯해서 우리 경남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네, 경남 분위기는 좀 사뭇 달라졌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박완수 도지사께서 저번에 그 경남연구원 그 결과 조사를 가지고 영역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불경에 좀 메가시티에 참여하는 건 특별연합에 참여하는 건 좀 힘들다 부정적 의견을 냈었고요. 또 의외로 경남에서도 이게 좀 약간 팽팽하게 예전에는 뭐 김경수 전 지사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었는데 뭐 지금은 또 소외 지역이라든지 또 경제적 이유 또 소위 말하는 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방안으로 그래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약간 그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민들의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이건 조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역 결과 조사를 가지고 박 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또 사실 또 서부 지역이라든지 서부 경남 지역이라든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지역민들의 의견들이 조금 부각되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사실 또 김경수 지사께서 또 자리를 많이 비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실시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좀 약간 팽팽한 분위기다. 실제로 설문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도 조금 결과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아직은 저는 부산 시민들이 메가시티에 관한 많은 어떤 인지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수준은 좀 아니지 않겠는가. 자, 이게 이제 부산은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 인지도 확산 이게 뭐 좀 효과가 있거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이제 가정하에 말씀드리지만 또 지역 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하다. 경남 지역도. 물론 뭐 이 전 지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이 주민의, 이 국민들의, 이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이 정책이 장기성이 담보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지도 문제라든지 그 방향성과 이 설명들을 충분히 더 해나갈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빅데이터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되게 시민들의 관심이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올라가는 순간은 항상 어떤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아니면 특별히 시장님이 예컨대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정치인들이 좀 주도해 나갈 때 팍팍 올라갑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은 좀 이걸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 담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 이벤트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조금 많았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저는 주민들이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또 인지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그 수준이 높아졌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울산 분들은 좀 잘 알고 있으실까요? 울산 추진을 할 때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그래도 좋았던 반면에 이제 김두겸 시장님께서 이제 나오시고 나서는 계속 반대의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한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교통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산, 창원 간 메트로폴리탄 버스, 즉 M버스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사업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급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철도는 지방 권역별 5개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방사형 순환 도로망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M버스 노선을 지방에도 신설하여 국토부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기반 시설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메가시티는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 국회에서 새 단체장이 만났지만 부산은 메가시티가 미래 핵심 먹거리라며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데 비해 경남과 울산의 두 단체장은 메가시티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도 어쨌든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역의 연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보신 다음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메가시티를 했을 때 도대체 기대를 어떻게 하고 있냐,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8.1% 정도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한 24.3%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좀 많아질 거다라고 보신 분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24%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특별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이 뭐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거의 비슷한 톤으로 물었습니다만 그때도 나온 게 이제 광역교통망 구축이 중요한 공동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시민들이 37.6%고 일자리 창출을 선택하신 분들이 31.7%니까 굉장히 두 개의 조사가 기대 효과와 공동 사업은 좀 차원이 다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다. 또 일자리 같은 그런 정말 부산이나 울산, 경남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 메가시티의 중요한 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메가시티와 이 교통망 확충과의 그 상관관계 등을 보통 한번 본다고 하면 이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시도민의 그 이동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 신규 노선을 따라서 산업이라든지 주거 등이 이제 재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유동 인구와 이제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보더라도 국가가 돈을 들여서 이 교통망을 다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메가시티를 구축은 이 교통망 확충하는 데 있어서도 시도민들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 교수님, 이렇게 교통망이 좋아지면은 서로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그 의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빨대 효과라는 것은 분명히 있죠. 저희가 다른 나라 갈 거 없이 서울만 봐도 서울 교통망이 발전함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들은 다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편리한 교통을 활용해서 바로 서울로 다 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 특히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접근돼 있고 또 창원하고 부산 간, 창원 간 지금 M버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부전과 마산에 이 복선 그렇죠, 전철 M버스. 얘기가
지금 도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이제 가시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다. 또 이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서부 경남까지 저희가 뭐 보면은 모든 게 다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망들이. 사실 옆에 근접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건 우리가 삶의 질, 특히 우리의 미래 국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가치를 둔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긍정적 효과가 중미 크다. 그러나 반대로 또 이게 빨대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 아까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마련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빨대 현상은 더 크게 갈 것이다. 그래서 각 도시들의 도시화가 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각 도시들의 브랜드화 또 내지는 특성화가 담보돼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조금 오히려 부산 시민들이 좀 고민하고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지만 부산은 사실은 지금도 부산은 굉장히 규모 큰 도시죠. 330만이 넘는 도시인데 아침에 보면 동서고가가 거꾸로 막힙니다. 이 현상이 뭐냐면 결국은 부산 시민들이 여기를 배드타운으로 생각하고 있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저는 광역철도망이 구축이 되면 오히려 빨대 효과 때문에 경남이나 울산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현상이 오히려 강화돼서 부산이 좀 더 배드타운화 될까 봐 좀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오히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수도권을 보십시오. 서울이 지금 인구가 좀 줄어듭니다. 경기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엄청난 GTX로 연결된 그 엄청난 그 도로 교통망, 철도 교통망들이 결국은 경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산과 경남이 물론 걱정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KTX 뽑아가지고 빨대 효과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지나치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최근에 이제 서울 가서 또 수도권에 가서 또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너무 심하게 낙후돼 있다. 너무너무 수도권에는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정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너무 심하게 그런 촘촘한 교통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산 시민들, 울산 시민들, 경남 주민들 서울 가서 정말 한번 보시면 정말 화가 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메가시티 구축에 있어서 광역교통망 확충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 전 세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일본의 동경 대도시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그 논의를 할 때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의 그 권역을 본다든지 하면 이 메트로폴리탄의 그 추진 체계가 운영하고 있는 직접 사업으로서 이 광역교통망, 광역철도는 반드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런던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 광역교통망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소통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불경이 남이 가라고 했을 때 지금 남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저는 이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부분에 그 원인이 있다. 저는 좀 서부 경남 분들이 너무 좀 과도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남권 이 메가시티의 핵심적인 사안 중에 4개의 중추도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추도시 중에 하나가 저는 진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주에 대한 특별한 배려들을 사실 메가시티 안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이 도대체 이룰 게 뭘까? 이거에 대한 좀 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오히려 저는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진주나 이런 서부 경남의 도시들이 나서서 중앙정부와 싸워야 되는 거죠. 여기 부산, 경남, 울산끼리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 벌써부터 메가시티가 조금 물 건너갈 기미를 보이니까 벌써 광역교통망 관련한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결정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금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지역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우리끼리 싸울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경이 같이 연합을 하게 되면 부산 주변에 있는 인프라만 확충되고 결국 부심력이 작용해가지고 부산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본다면 우리의 빨대 효과를 빨리 가는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협조해도 경제만큼은 단돈 일이는 손해볼 수 없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경남 소외, 울산 손해. 참 듣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가 과연 이 장애물인가, 또 과연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시민들께 물어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메가시티 특별연합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뭐냐 이렇게 좀 물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좀 예상했던 대로 사실 지자체 간의 어떤 갈등, 그러니까 경남, 부산, 울산 간의 어떤 내부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26.2% 정도가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어떤 지원이 좀 부족해서 이게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21.4%나 됐고, 그 다음에 또 지역 발전, 그러니까 근데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 그리고 또 부산과 울산, 경남의 어떤 지역 간 발전의 격차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애가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20.1%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추진상의 장애물로 좀 제시됐다. 그런데 지자체 갈등이 역시 굉장히 가장 높은 순위로 꼽혔다는 부분은 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 이게 이제 얘기는 이렇게 하죠, 그죠? 항상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긴 하는데, 과연 소외, 손해, 무슨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속된 정당이 다른 과정에서 앞에 리더십이 바뀌면서 나는 앞에 민주당에서 주도했던 것을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시도민들에게 알리게 되고, 그 시도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저는 조금은 그 지사님의 생각과 다음 시도민들의 의견이 어땠는지를 또 이런 차 교수님께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이 좀 반영된 부분이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좀 놓고 말씀하셨다면 좀 더 의견을 그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의견을 좀 더 조사해보고 또 들은 다음에 발표하는 것도 좀 신중론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 교수님, 경남. 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경남연구원에서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9일에 이게 발표가 있었죠. 박한수 지사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불경 이 메가시티는 참여하기 힘들다. 이제 앞으로 해체 수준을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대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행정통합적으로 본인은 이 목표점을 바꾸겠다. 물론 행정통합이 사실 완결체죠. 그게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뭐 구체적인 경남연구원 보고서를 읽지 않아서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의 목소리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빨대 효과라는 것이 결국 일자리 문제인데 R&D 사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부분 주요 기술들이 부산에 포진하고 있고 또 경남 창원이 특히 고민하는 부분이 이 제조업 중심의 기계공업 중심 단지란 말이죠. 이런 거 했을 때 미래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가 먼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됐고 또 이제 공동 업무 처리 방식에서도 부산이 주도하게 되면 부산 마음대로 하지 않겠냐. 이게 뭐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아마 더 박 지사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좀 갈등 요소가 있겠다. 왜냐하면 같은 뭐 국민의힘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석열 예전에 인수위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 내용을 보면 이 불경 지역의 메가시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선을 해주셔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정치인의 이런 가이드가 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죠. 저는 신중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진짜 좀 우리가 역사를 좀 돌이켜보면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싹 돌이켜보면 되게 떠오르는 게 이 지역에 국민의힘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텃밭인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항상 권력을 다 장악한 그 시기에는 늘 분열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 온 겁니다. 근데 저는 부산하고 진해 간의 신항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라든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라든지 또 그리고 저희들 신공항, 가덕 신공항을 만들어내고 김해공항 이전하는 문제를 갖고 갈등 일으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물 관리와 관련한 난강댐 물 관리와 관련한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 모든 갈등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 지역을 모두 장악했던 그 시기에 다 갈등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좀 정당 차원에서 그리고 이 불경 지역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그 과거를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경남지사와 좀 울산시장님한테 그걸 좀 반면교사 좀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경남에서 이제 박한수 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급했겠죠. 그렇지만 제가 사실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어떤 지방자치단체 용역을 하더라도 최소한 연구 계획 기간을 6개월 정도는 잡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문제, 불경의 삶의 문제를 결정짓는 이 중요한 문제를 뒤집는 과정에 도대체 100일을 줬습니까? 얼마를 줬습니까? 저는 그 과정의 졸속성은 정말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울산에서 나오신 분은 없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애를 썼다는 말씀 잠깐 남겨놓고요. 우리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울산이 이제 손해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울산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울산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광역시로의 독립하는 과정에 그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울산이 입지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나오는 경상남도에서 서부경남의 이야기와 그 당시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송권까지도 울산의 경우에는 이 경상남도에서 나가는 부분이 이상하게 잡히고 거의 소외 지역인 것처럼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쪽 지역에 가는 것도 또 멀다고 생각하는 경상남도청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서부 경남의 입장과 울산의 입장이 그 당시에 거의 비슷했는데 이 또 대권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움직여서 광역시로 성격했을 당시를 보면 이제 독립했으니 자기만의 그 발전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도적인 시의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다시 통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대를 해서 뭔가를 해보자고 했을 때는 계속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구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을 따져보면 1%라도 이제 손해보는 것은 자기들은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장님께서 이제 하실 정도로.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세 분이 좀 만나가지고 몇 박 며칠이라도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죠? 그런 아쉬움이. 성적인 차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소외와 겪는 손해, 이런 것들의 절대적인 크기와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이 지금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가서 50년, 100년을 갔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정말 이쪽의 성장 거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어떤 마이너스 효과와 어느 게 정말 크냐. 이 부분을 저는 적어도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은 계산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그런 고민을 가진다면 저는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렇게 대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경남도는 불경특별연합을 이탈하는 대신 행정통합을 통해 2026년 불경통합지자체장을 뽑자고 주장합니다. 3개 시도를 한 개의 광역단체로 전격 합치자는 건데 기존의 특별연합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옥상옥을 통해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산과 울산 발전 위주의 계획이 수립되어 경남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주 용역 결과와 함께 메가시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경남도가 제안한 불경 행정통합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포항, 경주시와 이른바 해오름 연합시 설립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차원의 생각일 테고 해오름으로 가면 우리 울산이 어느 정도 중심이 되는 연합체가 되는 거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울산의 이익을 좀 지키는. 양측이 빨대 효과를 명분으로 삿바 싸움에 들어가자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 하지만 양보와 타협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경 통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초강력 협력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주도권 싸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과 보시죠. 저희들이 초강력 협력이 과연 이 시점에서 필요하냐 이렇게 시민들께 물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충격적인 결과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이 17.0%,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이 59.0%니까 합치면 76%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더 놀란 거는 필요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최소한 저는 10%는 넘을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10%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대단히 정말 뭔가 이 부울경의 변화를 초강력 협력을 통해서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저는 적어도 부산 시민의 염원은 가득 차 있다. 이걸 저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결국은 갈등을 풀어야 되는 건데 우리 경남 아니죠, 그죠? 네. 창원은 또 창원에서 오신 우리 홍 교수님, 네, 어떤 방법?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이십니다. 사실 메가시티, 메가리전이라고 해서 미국은 이미 뭐 워싱턴 D.C.와 이제 뉴욕 이렇게 연결하고 보스턴까지 연결하는 초광역 메가리전이 조성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라든지 일본도 역시 영국까지도 이렇게 초광역은 뭐 국제적인 세계적인 글로벌 추세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의 작금의 이 뭐 잡음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또 박한수 지사님 여기 창원에 계시니까 이 경남 도청이 이 창원에 있다는 것을 사실 잘 몰라요. 서울 사람들 제가 서울 오래 살았지만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가장 많은 인구가 경남이 4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인구에 경기도, 서울, 지금 부산 다음인데. 사실 뭐 부산 정도만 알지 부산에 있는 학교들도 저는 그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도 잘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과연 한국의 도시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미래지향적으로 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지자체와 중앙정부와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지향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민간 주도의 이런 가버넌스 체제가 부울경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지고 추진되면서 특히 도시외교, 지방분권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우리가 이 지방분권화를 굉장히 가시화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 기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로 도시외교. 이제는 부울경 지역이 메가시티로 가면서 국제적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메가리전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경남이나 울산에 그건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지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방안 중에 하나도 결국 그 지역의 브랜드와 소프트 파워의 강화입니다. 자, 이런 빨대 효과도 결국 각 지역의 특성화가 된다면 제가 미국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워싱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워싱턴은 DC는 행정의 중심이고 또 대부분 금융이나 무역의 중심은 뉴욕이고요. 또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각 사회와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학교에 있어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모든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거들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연계하고 산업체와 연결하고 또 지방정부, 각 주정부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지방 분권을 떠나서 도시외교까지, 시티 디플로마시까지, 공공외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 미래지향점을 두고 광역행정기구 같은 거, 미국에 있습니다만은 광역행정기구 같은 그런 기능적 협력을 계속 지원해 가면서 미래지향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이 소셜 파워, 이제 21세기 우리가 자꾸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바로 첨단 산업 시대인데 이걸 이끌 수 있는 게 부울경인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나가다가는 수도권에 또 반도체 산업이 다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낙후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경남도 그러고요. 또 울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계공업에서 이제 첨단 산업으로 넘어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기술패권 시대로 넘어갈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미래 잘 마련된 이 블루프린트를 청사진을 만들고 같이 공동히 추진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어떤 이벤트나 주도적으로 정부가 지방 정부들이 이끌고 나가되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소셜 파워, 민간인의 힘이, 시민사회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 주도로 해서 계속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때 또 이런 지사님들의 걱정이나 우려 사항들이 좀 불식되고 조금 스탠스를 좀 길게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한번 해봅니다. 지금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부울경 특별연합의 설치가 옥상옥이고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는 대안. 만약에 이렇게 진단을 내리셨다고 하면 저는 이 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한 부분을 과연 생각하지 않고 과연 폐기시키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 부분에 강한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약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무가 너무 방대하고 그 초강력 사무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과연 다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순기능으로 지적을 하신 이런 1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 제고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능이라든지 사무 조정을 이제 실시를 하면서 또 의회 구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대폭 그 의원들 수도 줄여가면서 저는 미니 이 특별연합을 좀 구성하는 방식으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시민들의 거의 80% 가까운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찬성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정치인들은 필요 없다고 저렇게 아우성인데 제가 좀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더라도 왜 수도권이 저렇게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고 공장 총량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잖아요. 왜 먹혀 들어갑니까? 국회에서 관련한 법률안에 지원을 하겠죠. 하는 이유는 투표를 유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2,500만이 넘는 유권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힘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300만, 350만, 330만, 160, 70만 나눠져 있는 이 유권자들이 각각의 힘을 발휘하는 것과 합쳐서 800만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그건 대단히 상식적이고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지역 주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협상력이 있으면 당연히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이 메가시티가 저는 물 건너 가버리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남부 내륙철도를 포함해서 여기 생각했던 모든 종류의 광역철도망에 대한 아마 지원이 조금씩 저는 없어질 거다. 그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특별연합은 이 지금 방식은 저는 결국은 행정통합으로 가는 장기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고 이유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다양한 종류의 지역연합의 어떤 사례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행정통합으로 가자는 거는 이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에 따름 아니고 차라리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딱 떼놓고 울산시장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조금 뭐라 그럴까 무모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세 분에게 예스와 노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있은 게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임기가 몇 달 안 되는 4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불경 메가시티 혹은 특별연합을 향한 길의 발걸음이 떼질 거다.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될 거다. 아니야. 그 기간 동안에는 안 될 거다에 대하여서 홍 교수님. 네,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볼 때 임기가 뭐 물론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결국은 부울경에 대한 행정통합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박 지사께서 그렇지만 과거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속화 달려서 어떤 완성체를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박한수 지사님의 생각이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 경남연구원의 용역의 결과를 보고 하신 거기 때문에 또 아까 의회 얘기도 하셨는데 또 의회 내에서도 또 국민의힘 의회 그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도 반대하신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충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나가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불경 메가시티에 대한 목적성은 다 같다. 저는 거기에 보고요.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아까 투트랙 전략으로 나가서 한다면, 근데 좀 예스와 노로 한다면 임기 안에 모든 사업들이 임기 안에 다 끝난다는 건 참 쉽지 않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결정적인 재정 지원이나 법안 지원 없이는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임기 안에 다 할 수 있다고 잘 된다 하더라도 그건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홍 교수님은 선택해서 답을 하라 그러면은 나는 발걸음을 뗄 거라고 본다. 이런 대답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 예, 저도 발걸음은 충분히 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법의 지원을 받은 이런 사례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우리 지역에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이제 설치까지 됐는데 이것을 바로 문 닫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각청의 전문가들, 특히 이제 경제계의 바람이 상당히 중요하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경제 활동을 강화시키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요구 사항도 상당히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과제 해결형의 이 통합을 뭐 염두에 두고 간다고 하면 그 전 단계인
이 연합 방식은 굉장히 이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 사무 조정을 통해서 규약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합의된 사항만을 먼저 선택과 집중으로 방식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저는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 교수. 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경남도지사나 아니면 김두겸 울산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해왔던 거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과정들은 그 자신들의 의지를 그냥 관철하는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 저는 정확히 알고 싶은 건 부산시장이신 박형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도 박형준 시장도 이게 어렵다면 아마도 출구 전략의 한편으로 행정통합을 질질 끄면서 가다가 나중에 안 하겠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건 대단히 메가시티는 그럼 완전히 자초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지금 장악한 그런 선출직이 있는 불경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특별법 제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럼 민주당이 그걸 어떻게 받아서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그런 프레임을 받아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지역 발전을 더디게 하고 제대로 못 해내는 무능한 지역 정권 이런 방식으로 저는 프레임화 해나간다면 국민의힘도 그걸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변수들이 좀 남아 있는 것 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런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안 하고 한다면 저는 이건 그냥 물 건너가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창원대 홍석훈 교수님, 부산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님, 부경대 차정은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770여만 명의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키를 지신 분들은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